김두관 정책 특보 안병길입니다. 제가 지사님을 2번 뵀는데요. 지금까지는 많이 뵀죠. 그러니까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뵙고 인사드릴 때 2번째 뵀는데요. 첫 번째는 2005년도 열린우리당 당의장 선거할 때 제가 문희상 캠프 정책팀장이었습니다. 그때 그 문희상 캠프 개소식을 할 때 나머지 7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축하를 하러 오신 분이 김두관 후보였습니다. 그때 그 김두관 후보를 보고 야, 저 양반은 통이 좀 크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2012년 6월 27일 낮 12시 반 무렵에 국회에서 제가 김두관 후보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. 인사드리면서 제 나이가 50이 넘었으니까 이제 인생을 그려야겠습니다.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. 그럼 이제 보통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이렇게 받아가는데 그때 김두관 후보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. 이렇게 이야기했어요. 저도 이번 선거가 대통령 선거라서 대충 치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.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그래서 제 인생을 걸고 오늘 김두관 후보님의 그 출마 선언문에 대해서 좀 방어적인 그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사회자께서 7, 8분을 하시라 그랬는데 첫 번째 토론하신 분이 15분을 하셨어요. 죄송합니다.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게 주제가 평등입니다. 평등이기 때문에 저도 15분을 해야 해요. 평등입니다. 가능하면 15분 안에 마치게 제가 노력하겠습니다. 이 출마 선언문 회의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가봤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시안이 3개가 나왔는데요. 그 회의를 이제 주재하신 분이 그 비판 좀 많이 하지 마시고 좀 격려하는 쪽으로 해달라고 그러는데 3개를 읽어보니까 도저히 이게 제 취향에는 맞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완곡하게 다시 적으셔야겠습니다.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나름대로 3가지 원칙을 내셨습니다. 1번, 간결해야 합니다. 복잡하면 개주기 잘 못하기 때문에 간결하게 적는 게 좋겠습니다. 2번, 문장이 힘이 있어야겠습니다. 우리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힘있게 호소해야겠습니다. 3번, 이야기는 구체적이면 좋겠습니다. 흐리멍텅한 이야기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먹힐 것 같습니다. 그래서 3가지 원칙을 제시해가지고 제가 정책 쪽, 지금은 특보지만 그때는 실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50만원, 자사고, 외고, 일반고, 전학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공약을 집어넣습니다. 물론 이 발제하신 분은 이 공약 발표장이 아닌데 왜 이렇게 공약을 집어넣느냐고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. 제 입장은 출마 전에 공약이 안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간다고 하면 그냥 대충 교육혁신 하겠습니다. 이런 건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죠. 우리는 그냥 찍어가지고 지방 국공립 때 등록금 반값부터 우선 실시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우리 출마 전에. 그래서 차별화가 확실히 됩니다. 발제자께서 이게 전부 다 차별화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차별화를 굉장히 시도한 겁니다.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그런데 간결하게 하자는 주장은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. 우리 연설인데 일정 길이가 있어야 됩니다. 제 생각에는 모든 이 출마 선언문이 아주 훌륭하게 잘 작성된 것 같습니다. 제가 별로 결점을 찾아볼 수 없고요. 완벽한 선언문이 어디 있겠습니까? 이거 빠졌다, 저거 빠졌다, 이렇게 하면 다 이제 꼽혀놓을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각자의 이 특색을 살려가지고 아주 이 정성 들여서 출마 선언문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발제자하고는 제가 좀 의견이 다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
같은 것도 있습니다. 예, 민주당 후보 중에 제일 잘 적었다. 그거는 예. 완벽하게 동의합니다. 동의 안 하는 건 뭐 박근혜가 1등이다. 그거는 절대 동의하지 못합니다. 제가 근거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. 박근혜 후보가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무엇보다 국정 운영의 기조를 국가에서 국민으로 바꿔야 합니다.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제 생각에는 이 기본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이거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? 세상의 정치를, 국가라는 것은 국민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도구인데,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국가들은 전부 다 국가 위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, 아버지가 했던 그 정치도 그런 게 있고, 기타 등등 해가지고 국민으로 기조를 바꾼다. 그러면 뭐 지금 여당이 새누리당이고 여당 실세가 뭐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 저기 반독재처럼 박근혜 후보가 하고 있는데, 그럼 지금 박근혜 후보가 하는 정치도 이게 국가 이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? 그럼 자기 얼굴에 누워서 침뱉게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출마선 의문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좋은 정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. 이 국가에서 국민으로 기조를 바꾼다는 이 자체가 아이디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. 너무나 강렬한 이야기를 무슨 뭐 큰 것처럼 던졌다는 데 있어서, 그래서 박근혜 후보 이 출마 선언은 제가 점수를 매기면 꼴찌입니다. 그 근거에 의해서 꼴찌입니다. 발제자께서 굉장히 이제 정성들여서 이렇게 비교해 주시고 저렇게 비교해 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을 드리고요. 그래서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이렇게 봐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생각이 들어요. 여담입니다만 뭐 캠프에 있으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오십니다.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거 빠졌다, 저거 빠졌다, 뭐 이거 잘 안 됐다, 저거 잘 안 됐다, 그래서 캠프를 막 왕창 흔들려고 그래요. 어떤 사람 보면 뭐 전락기에 본부장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, 또 뭐 정책이 뭐 이게 안 됐네, 저게 안 됐네, 뭐 정책이 어떤 캠프로. 예, 죄송합니다. 저희가 잘못했습니다. 한 표라도 더 넣어야 되겠다고. 죄송합니다. 이제 돌아서 생각해보면, 좀 네거티브 하지 마시고 정책 하나 좀 들고 오셔가지고 이거 좀 갖다 붙여봐라,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. 오늘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섞어서 말씀드리는 게, 이게 이제 이 토론장이니까 제가 여러분들 아래에 있다가 조금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가더라도 양해 좀 해주십시오.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. 오늘 아침 10시에. 맨 마지막 플로우 질문을 받았는데요. 첫 번째 질문이 한 사람이 던진 건데 세 가지를 묻는데, 맨 마지막 질문이 남해 동고 경상전문대 동아대학교 나온 사람이 외교를 어떻게 할 수 있겠나,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. 부모님께.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. 저희들은 그냥 속으로 쾌재를 부렸습니다. 준비해놨거든요, 그 질문에 대해서. 그래서 지사님이 하신 말씀이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종합고등학교에 들어갔고, 국민을 잘 모시는 것을 배우라고 국민대에 가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국민대에 못 갔고,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려고 전문대에 갔고, 동아시아로 향하는 그런 시각을 키우기 위해서 동아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. 제가 마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남북한 협력, 국방 경제권 다른 데 아주 이제 큰 틀을 그리셨어요. 저희도 큰 틀이 있습니다. 네, 걱정하지 마십시오. 출마 선언문에 다 넣을 수 없어서 약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집회하겠다, 뭐 그것만 이제 저희가 했지만은 이 틀에 있습니다. 특히 이제 후보님께서 강조하시는 북한의 자원이 약 7천조 정도 수준된다. 오늘 우리가 이제 잘 협력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시베리아 가스관도 이렇게 들어오고, 또 뭐 시베리아 전강철도도 이렇게 들어오고, 뭐 신의주 경제특구 같은 것도 한번 시도해볼만 하고, 제2, 제3, 제3공간도 한번 해볼만 하고, 이런 식으로 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동부학원에서. 그래서 우리는 뭐 구체적으로 그런 정책을 추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
그 질문에서 이제 그 편견이 있다는 이야기죠. 예, 이 김두관 후보에 대해서 저 사람은 촌사람, 편견이 있다는 겁니다.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. 도지사는 외교해야 됩니다. 우리나라 도지사가 외교를 안 하면 어떻게 그 외국에 가서 이 필요할 때 차관 같은 거 들어오고, 최근에 그 도지사 그만두시기 직전에 이제 이 중국에 가서 그 이제 비즈니스 협상도 하고 그러셨거든요. 그런 게 다 외교입니다. 외교. 그래서 외교하신 경험도 있고요. 발제자께서 외교 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은 중앙정치 경험이 없다는 비난을 입증시켜주는 꼴이다.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쉽게 입증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입증될 것 같지 않습니다. 우리가 미사력으로 그러면 외교에 대해서 막 썰을 풀어주시면 썰 풀어는 그거 쉽죠. 그거 어렵습니다. 예. 그리고 미국하고 잘해야 된다. 중국도 끌어들여가지고 뭐 균형을 잡고 뭐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뭐 김두관 후보가 외교적인 감각이 뭐 탁월하다는 게 증명이 됩니까? 그렇다고 해서 증명이 안 됩니다. 증명이 안 되듯이 외교 감각이 없다는 것도 쉽게 증명할 수 없습니다. 그럼 모릅니다. 저도 모릅니다. 예. 그렇게 평가해 주시면 좋겠고요. 그렇지, 그런 편견을 빨리 깨야 될 텐데요. 우리 그 후보님께서는 이게 이 촌놈이라는 이 이미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제가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걱정을 많이 하는데 뭐 될 겁니다. 저는 된다고 봅니다. 시간만 지나면. 예. 이것을 보고.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후보 선언문에 보면 박근혜 후보도 외교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. 그냥 외교 컨트롤 타워 하나 만들겠다. 달랑 한 줄 적어놨거든요. 그럼 그거 한 줄 적은 박근혜 후보도 외교 감각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좀 억울했습니다. 그런 평가를 받으니까. 예. 그리고 왜 도지사 사태에 대한 설명이 없었느냐. 6월 8일날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그 주에 도지사 사퇴 선언을 하시면서 6월 6일날 사퇴를 하셨어요. 도지사 사퇴 선언이 6월 4일이었습니다. 6월 4일날 경남도청에서 그 직원들 회의를 할 때 조례라고 하잖아요. 거기서 아주 길게 대단히 죄송하다고 구구절절히 죄송하다고 좀 용서해달라고 이게 그만두어서는 안 되는데 4.12 총선에서 이게 민주통합당이 죽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본선 경쟁이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뭐 솔직히 그렇습니다. 제가 평가해도 김두관 캠프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문재인 후보는 별로 경쟁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손학규 후보도 마찬가지고 정세균 후보도 마찬가지고 아까 참여정부에 참여하는 그런 게 없나 그러는데 사실 뭐 문재인 후보 대표적으로 참여정부 출신 인사 아니겠습니까? 원대가 있다고 볼 수 있죠. 뭐 기타 등의 정세균 후보도 마찬가지고 손학규 후보 대표가 그런 거니까요. 그래서 4.12 총선하고 연결시키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한 번 더 하느냐 회의 때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. 이게 그 경남도민들을 향해서 이게 다시 죄송하다는 이 표현을 넣은 안도 시안도 있었습니다. 근데 우리 자체에서 며칠 전에 그렇게 구구절절히 양해를 구하고 역사의 부름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게 제가 출마를 합니다. 그렇게 했는데 이걸 또 이게 동어 반복을 하면 오히려 이게 좀 진정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뒷이야기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. 뭐 1등, 2등, 3등, 4등이 이게 어떻게 매기겠습니까? 출마선언은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. 다 훌륭하고 다 잘된 논문이고 괜찮습니다. 다만 박근혜 후보의 출마선언문은 저는 별로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그러니까 키워드 자체가 이거는 이상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14분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